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 하지만은 그 아침 저녁으로 더욱더 쌀쌀함까지 느껴지면서요. 일교처럼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절기죠. 건강관리, 또 옷차림 신경 쓰셔야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빛은 다소 흐려지겠네요. 강원 산간 지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까지는 선선하지만은 곳에 따라서 이렇게 좀 비도 내리고 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금 대회 준비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또 원주시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오늘 전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정부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7조 8천억 원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씩이 지원되고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만 명 이상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을 당초보다 1,924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보면 코로나 긴급 대응을 위해서 선 지출한 900억 원과 또 민간 중앙공원 2구역 토지 보상비 500억 원, 간현 관광지 개발에 116억 원 등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이달 14일부터 인민시위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원창무 시장은 어제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PC방과 노래연습장, 관람주점, 유흥주점 등 4가지 시설로 집합금지 때는 영업이 중단되지만 집합 제한으로 바뀌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가 올해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대회 조직위원회가 창립 중인을 열고요. 본격적인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또 점검하도록 하죠. 강원도 체육과 2024 청소년 올림픽 준비팀의 최홍경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조직위원회가 언제 창립이 된 거죠? 네, 지난 9월 3일에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3일이요. 예. 네네. 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조직위원회는 34명의 조직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예.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대표이사 회장께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셨고요. 예. 강원도를 대표해서 도지사님, 정부를 대표해서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님, 체육계를 대표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또 유승민 IOC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예. 또 젊은 체육인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챔피언, 예. 또 고기현 전 쇼트트랙 챔피언, 추경미 전 바이애슬론 선수, 박희진 대한스키협회 이사 분들이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었고요. 예. 또 손여름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님도 집행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예. 이 외에도 청소년 활동과 교육에 도움을 주실 전문가님들하고 개최지역 시장군수님, 또 종목별 경기단체 대표님, 대회시설 대표님들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최지가 이제 확정된 지 한 반년 정도 만에 이 조직위원회가 이제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직위원회가 그 대회 준비하고 운영을 총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회 종합계획이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또 경기장 시설, 지원 시설, 숙박시설 등 대회 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준비해서 운영하는 역할도 맡게 되고요.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 또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제 그 IOC와 공동으로 대회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경기 프로그램, 또 선수와 국내 청소년을 위한 문화, 교육, 예술 프로그램, 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분야별로 세부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주 사무소는 어디에 이제 설치가 된 겁니까? 사무소는 일단 서울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이럴 때마다 약간 아쉬워요. 네, 평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꼭 서울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최용혁 팀장님은 이제 강원도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관련해서 이제 조직위원회 쪽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조직위에서 주로 업무를 대회 개최 준비를 맡게 될 거고요. 네. 강원도에서도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도 지원 부서가 생겨서 업무를 강원도 나름의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 올림픽 준비 TF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TF의 이름으로는 아니고요. 네. 아마 다른 부서의 팀으로 그냥 일반 팀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연결할 때는 좀 약간 그 기구 명의 또 역할이 약간 바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자주 좀 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최무순 지사님이 예전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하고 싶다. 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추진 가능성 이거 가능성을 좀 여쭤보긴 그렇고요. 뭐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부지사님이 통일부 장관님을 만난 자리에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게 앞장서 달라라고 부탁하셨었는데요. 2024년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될 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IOC가 올림픽을 통한 세계 평화 구현이라는 목적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공동 개최 구상을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2018년 때 경험을 보면은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이후에 정상회담까지 가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 무드의 구성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런 평화 아젠다를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IOC 차원에서도 남북 공동 개최 이건 정말 세계적인 이벤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또 이것을 밀어주려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남북 간의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치적인 문제와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잘 추진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뭐 모두의 마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뭐 좀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스키 종목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열린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추진이 된다면은 북한의 시설에서는 북강원도에 위치한 마식령 스키장이 가장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남북 간의 철도, 인프라도 가시화가 돼야 되겠죠. 하여튼 참 준비할 게 많은데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결국 그 예산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좀 어떻게 좀 결론이 났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으로서의 대회 운영 예산이 한 500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중에서 IOC가 이제 뭐
후원금이나 어떤 다른 형태로 그 지원을 하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강원도하고 그 나머지를 공동 부담하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올림픽 대회하고는 달리 경기 시설이나 개폐식장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최대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게 그 방침이어서요. 네. 시설비 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설 경기장이 따로 없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예산은 앞으로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전 대회인 로잔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보면 최종 운영 예산이 한 620억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네. 그 선에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 500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뭐 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존의 시설, 그 경제 평창 레거시를 또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최소 비용으로 이제 치를 수 있을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만은 네네. 일단 IOC에서 100억 또 정부와 강원도가 반반씩 나누면 이제 강원도 부담이 일단 200억이 되는 거로군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 이 정도도 약간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또 기대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올림픽 유산으로 남은 그 경기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올림픽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평화 아젠다를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강원도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예. 가장 큰 기대 효과가 될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올림픽은 선수 가족들이 함께 개최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 스포츠 관광산업 발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 세계 모든 뭐 이벤트, 특히 이제 스포츠 행사 같은 것들이 엄청난 타격을 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년 뒤니까 그때 정말 완전히 다 해소가 돼 있겠죠. 네, 예.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뭐 시설 인프라 뭐 확충이나 뭐 건설 문제가 있으면은 이 4년 동안의 기간이 빠듯하지 않겠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뭐 시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확충이 돼 있고요. 네. 이 프로그램 결국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더 중점을 두고 많이 준비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위원회가 앞으로 1년간 대회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대회 네.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는 대회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이런 과정에서 조직위원회하고 뭐 정부나 도내 시군이나 관련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강원도 나름의 준비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인데요. 예. 특히 청소년 올림픽은 성적과 경쟁 중심인 그 성인 올림픽보다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한테 문화, 예술, 꿈을 교류하고 또 이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주는 데 비중을 두는 청소년 축제를 지향합니다. 네. 따라서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가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림픽을 만든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강원도 차원에서는 이러한 또 올림픽 시설, 또 청소년 올림픽도 치러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상생과 또 발전 방안이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저희도 이 조직위원회보다도요. 이 청소년 올림픽 관련해서 좀 강원도 차원의 이 팀에게 좀 제가 좀 자주 좀 여쭤봐야 되겠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체육과 2024 청소년 올림픽 TF의 최은경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가 118명인데요. 자, 일단 오늘 20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원주시는 이 모든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이 결정돼 있었죠. 하지만은 이 PC방이나 노래 연습장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건부 집합 제한을 완화하겠다, 이것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접촉자와 이동 동선은 없던 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군요. 네, 현재 원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8명이고요. 어제를 기준으로 23명이 코로나19로 치료 중에 있으며 226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일 발생한 116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확진자의 배우자는 미결정 판정을 받아 어제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117번 확진자는 지난 3일까지 서울 은평구 성당에 거주하던 종교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성당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던 종교인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을 우려했지만 공동생활자 전원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려님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또 원주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가운데 일부 업종에 대해 운영 중단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요. 고위험 시설에는 PC방이나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원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지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에 어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밝혔는데요. PC방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 출입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부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조건부 집합 제한이 고려된다면 함께 오는 일행일 경우 PC방 내에 대화를 할 수 없도록 좌석을 멀리 띄어앉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사실상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대부분 빚을 내서 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더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합 제한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거리두기를 해서 앉는 거죠. 좌석 배치도. 그리고 같이 들어오면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좌석이 31번, 33번 이렇게 매정하는 게 아니라 31번이면 40몇 번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면 완전히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끔 PC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앞에 옆에가 딱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그거마저도 차단하기 위해서 취식을 금지한다든지 PC방에서 뭐 컵라면을 끓여 먹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런 것은 일체 금하고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PC방 등 이런 시설물의 어떤 그 운영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정말 이거 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원주시도 결국은 이 조건부 집합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원주시는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주점에 대한 조건부 집합 제한에 대해서도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요.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12종의 고위험 시설 가운데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3개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원주시는 조건부 집합 제한이 확정되면 다음 주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그 유흥지점이나 이런 데도 지금 거의 다 QR코드를 준비해놔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아는 것은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저희가 사실상 뭐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궤도를 통해서 거리두기, 안기 장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 점검 나가는 방법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유흥주점에서 확산되거나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노래가수장에서 발생한 것이 초창기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노래가수장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감염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용자가 나가면 철두철미하게 소독을 다 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을 이렇게 드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뭐 일행이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일행이 그 한실에서 있고 불특정 다수하고 접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거기서 추가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원주시의 신규 확진자 수는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아직까지 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어요. 그래도 좀 명절인 추석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소망 누구나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원주시 확진자 발생 유형은 기존의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혹은 자가격리 중 확진이 대부분인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하순과 비교해서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원주의료원 병상 수는 120개이며 이번 주말부터는 응급실도 정상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는 변경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일반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오는 20일까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기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한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곳이 정말 모든 곳들이 어렵습니다만 특히 이제 문화계도 마찬가지 더 힘들죠. 이런 건데 많은 공연 전시가 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 원주문인협회가 또 야외에서 시화전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원주에서는 매년 초가을마다 생명 존중 정신을 되새기는 특별한 문학축제가 펼쳐져 왔었는데요. 문인협회 원주지부가 주최하는 원주 생명문학제입니다. 올해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세대 원주 캠퍼스 매지호수 둘레길에서 이 원주 생명문학제가 계획됐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독점하기 위해서 예정했던 초청 강연, 또 출판 기념회, 생명문학상 시상식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신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맞춰서 원주의 새 지평을 연다를 주제로 한 시화전이 매지호수 둘레길을 따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에 공감하는 원주 문협 회원 50명과 또 전국에서 참여한 문인 50명의 작품 등 100여 편의 시화가 다음 달 30일까지 걸려 있습니다. 원주 문협 회원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앞으로 더욱 깊고 넓게 뿌리와 또 짙은 녹음으로 무성한 원주 생명문학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휴일에 원주 매지호수 둘레길 가족들과 함께 좀 방문을 해야 되겠군요. 네. 또 원주 역사박물관이 시민 소장문화재에 대해서 무료 소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요?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박물관과 시민 소장 문화재에 대한 무료 소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유물의 재질 안정성이 검증되고 또 문화재 소독의 특허를 얻은 약재를 사용한 친환경 소독법으로 하는데요. 소독 서비스의 대상은 목재, 지류, 섬유로 제작된 미술품, 고문서, 기록물 등이고 접수 임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무료 소독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작년까지 약 4,500여 점의 지역 문화재가 소독됐고 이를 계기로 또 많은 유물을 기탁 기증
받는 성과까지 얻고 있는데요. 국가박물관 관계자는 정기적인 유물 소독을 통해서 초상 유물에 대한 각종 해충, 세균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문화재 체계적 관리,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의 소식인데요. 문화누리 카드요. 네. 문화누리 카드 잔액 소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이벤트입니까? 예, 문화누리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이벤트인데요. 2020년에 지원받은 9만 원을 모두 소진하고 잔액 0원을 인증한 문화누리 카드 이용자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서 2만 원 상당의 철원 오레스타를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카드 승인 문자 또 잔액 확인 화면을 캡처해서 이용자의 필수 정보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오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강원도와 함께 상품을 전화 주문해서 배송받을 수 있는 따르릉 배송 서비스도 운영하니까 이제 문화누리 카드의 잔액을 다 소진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문화누리 카드 잔액 소진 이벤트. 저도 좀 소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한정 기자였습니다. 자, 9월 11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고 또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을 되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